티베트의 고승 롭상, 금성을 여행하다.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금성인 접촉 사례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티베트 출신의 라마승 롭상 람파이다. 그는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동양의 영적 세계와 티베트의 비전적 지식을 가장 널리 전파한 공중자중의 한 사람이다. 또한 롭상 람파는 이른바 워크인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세상에 알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워크인으로 과거의 티베트인의 몸을 버리고 영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 새로운 영국인 육체를 사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워크인은 높은 차원의 외계인들이 인류 문명을 돕기 위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롭상의 체험이나 주장을 읽다 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고 방대한 그의 영적 지식에 놀랄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 일부 평론가나 비판론자들은 한때 그의 책 내용이 단지 상상으로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티베트에 관한 그의 생생하고 심도 있는 비의적 지식들은 티베트의 경지 높은 라마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로서 나중에 다른 티베트인들에 의해 진실로 입증되었다. 그의 체험은 투시, 유체 이탈과 텔레파시, 오라, 아카식 기록, 고대 역사, UFO,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 지저 아갈다, 문명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펼쳐지는데, 이런 다양하고도 상세한 지식들은 결코 본인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 없이 상상만으로 지필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실제적 체험을 통해 지필되어 영국에서 1956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저서 제3의 눈은 국제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다. 앞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의 여러 체험 가운데서도 그가 티베트에 있을 때 자기 스승을 모시고 도반들과 함께 비행 접시를 타고 금성을 다녀왔던 신비롭고도 환상적인 체험에 대한 것이다. 티베트는 매우 신비로운 곳이다. 그곳은 평균 고도가 4,000m 달하는 세계 최고의 고원지대로서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의 장벽으로 인해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지였다. 하지만 1950년의 중국의 침공으로, 또한 그 이후 계획적으로 시도된 중국의 식민 이주 정책으로 티베트의 신비와 청정은 파괴되고 고유한 문화는 오염되거나 말살돼 왔다. 또한 중국의 무자비한 점령과 탄압에 항의해 여러 번 일어났던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국군에 의해 수많은 라마 사원들이 파괴되고 12만 이상의 티베트인들과 승려들이 학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있기 전에 티베트 고산 지역은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인 만큼 그곳은 UFO와 우주인들이 인간의 눈을 피해 활동하기 좋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롭상 람파의 말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은 서구인들에 앞서 오래전부터 비행 접시에 익숙해 있다고 한다. 또 그 정체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지, 왜 지구에 오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의 배우적 진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베트의 고위 라마생들은 텔레파시 능력에 의해 하늘에 거주하는 신들로 알려진 그들과 교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그들과 직접 접촉해서 볼수레의 비밀을 배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가 경험한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젊은 시절의 어느 날 롭상은 자신의 스승인 믹냐 돈둡 라마를 따라 다른 라마승 5명과 함께 해발 5,000m가 넘는 티베트의 창탕 고원 지대를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텔레파시가 가능한 고위 라마승들이었다. 그리고 롭상 람파 일행이 고지 탐사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전에 있었던 우주인들과의 텔레파시 교신에 의해 그들의 권위와 인내에 따라 결행된 것이었다. 이들 라마승 일행은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해발 7,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신비의 안개지대에 도착했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통과한 다음 맹렬하게 추운 외부 지역과는 달리 뜨거운 열기가 솟아오르는 전인 미답의 처녀 시인 태고의 땅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텔레파시 음성이 전해져 왔다. 형제들이여, 하루를 더 행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대의 수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 저녁 예영을 한 후 그들 일행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어느덧 눈앞에 탁 트인 평원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 평원 멀리 한쪽에는 오래된 초고대의 도시 유적이 얼음에 덮인 채 남아 있었다.
스승인 민야 돈톱 라마는 그곳에 약 50만 년 전의 신들, 외계인들의 거주지였다고 설명해 주었다. 즉 지역의 본래 해변의 웅장한 도시였는데 당시 핵폭발에 의한 땅의 융기와 침몰로 인해 수천 피트나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건물의 규모는 거대한 것이었으며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신장은 최소한 3.6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롭상 람파 일행은 거기서 바로 UFO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평원은 약 5마일 정도 펼쳐져 있었고 그곳의 멀리 떨어진 쪽에는 하늘에 닿도록 위로 솟아있는 얇은 유리판처럼 위쪽으로 뻗어있는 방대한 면적의 얼음판이 덮인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한 도시로 이루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광경이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건물들은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했다. 사실 일부 건물들은 거의 새 것처럼 보였다. 인근의 거대한 안마당 내에서 우리 사원에서 쓰는 2개의 접시를 함께 붙여놓은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엄청난 금속 구조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승용물이었다. 우리는 금속으로 된 그 기묘한 승용물로 가까이 다가가서 섰다. 그것은 훌륭한 것이었다. 아마도 직경이 50, 60피트 정도이고 오랜 세월과 더불어 현재는 조금 무뎌진 것 같았다. 우리는 하나의 사다리가 그 승용물의 어두운 입구 쪽으로 뻗어 올라가 있음을 보았고 마치 우리가 성스러운 땅을 침범하듯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사다리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믹냐 돈톱 라마가 제일 먼저 앞장서 올라가더니 곧 어두운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은 나였다. 내가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러 그 금속의 덮개 내부에 들어갔을 때 나는 우리의 길잡이가 이 넓은 금속의 방 안에 있던 경사진 탁자로 보이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무엇인가를 만지자 푸른 빛이 방 안에 들어왔고 거기서 희미하게 윙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랍게도 그 방 안의 저쪽 끝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번뜩인 최초의 생각은 이 마법의 집에서 도망가고자 어서 몸을 돌려 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를 정지시켰다. 두려워 마시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100년을 매우 의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 속에 들어올 만큼 대담한 사람들은 지구의 과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설치들을 마련해 놓았지요. 우리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려는 본능적 충동도 억제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앉으십시오. 목소리가 말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 있느라 피로해지면 잘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한 줄로 늘어서 있던 우리 7명은 그의 방의 끝을 향하여 모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잠시 후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방 안의 빛이 사라졌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손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얼마 후 윙윙거리는 소리는 멈추었고 짤깍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이상하게도 어떤 막 위에 영상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 일행이 그 UFO 안에서 본 영상은 초고대 시대에 번영했던 당시의 그 도시의 모습과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은 그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비로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배려로 그것 우주인들의 기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심장을 가진 우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우주 여행으로 안내해 주는데 이때의 광경은 이러하다. 그는 말했다. 형제들이여, 자 이제 갑시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믹냐 돈톱 라마의 키는 6피트 183cm였고 우리 모두는 그 신장을 기준으로 3인치 이내였다. 그러나 이 우주인의 키는 믹냐 돈톱 라마보다 2배나 더 큰 신장이었다. 나는 우리들이 마치 라마 사원에 처음 입문할 때인 약 7살의 아이들처럼 느껴졌다. 이 키 큰 존재는 분명히 이런 나의 생각을 알아차렸으나 텔레파시적으로 읽었던 모양이었다.
그가 말했다. 형제여, 중요한 것은 신체의 크기가 아니라 오라의 크기와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의 크기인 것이지요. 이곳에는 여러분보다 더 작은 사람들에서부터 나보다 더 큰 사람들까지 다양한 키를 가진 존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오늘 때였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당신들의 세계를 대기권 저 너머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키와 비슷한 사람들이 타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롭상 람파 일행은 비행 접시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시작하는데, 지상에서 발전하여 하늘로 상승하는 우주선에서 그는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지상의 모든 물체들이 발 아래로 멀어지며 우주선이 움직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나 미동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관해 안내하는 우주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인체의 저항 능력도 초월하여 교묘히 우주선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갑작스런 방향 전환을 할 때나 높은 속도로 날다가 정지 시의 영향력을 자동적으로 모아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선 안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중력의 과학에 통달해 있지요. 나중에 여러분은 이 우주선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지구 밖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고 또 우주의 모습과 달을 구경했다. 그리고 안내자로부터 달의 이면에는 우주인의 기지가 있다는 말과 함께 우주선의 추진력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이러한 1차 우주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의 어느 날, 그들은 2차로 반중력 빔에 의해 금성으로 가는 비행 접시에 태워진다. 우주선 안에서의 식사는 과일과 다른 행성들에서 나는 견과류로 합성된 완전히 자연식품들이었다. 이윽고 금성이 대기권에 당도한 우주선은 두터운 구름을 뚫고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모습을 롭상 람파는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정의감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구름들은 신들의 어떤 마술에 의해서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래쪽에는 너무도 화려한 세계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다.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들에 의해 충만해 있었다. 우리들이 점점 더 낮게 하강함에 따라 뛰어나게 아름다운 도시가 하늘로 치솟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에테르의 엄청난 전조물이었으며 그 정교하고도 우아하게 빚어진 모습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높은 원추형의 건물들과 볼록한 지붕 위의 둥근 탑, 그리고 탑에서 탑으로 뻗어있는 다리들은 거미줄 망가도 같았다. 그 거미줄 망가도 같은 것은 붉은색과 푸른색, 엷은 자주색 및 황금색 등의 살아있는 색채들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한층 더 진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곳에는 태양빛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행성계 전체는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가 잇따라 여러 도시들 위를 스치듯 지나갈 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의 모든 대기권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의 모든 것은 빛을 띠고 있어서 아무런 그림자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빛의 중심점도 거기에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구름의 구조가 자체적으로 고르게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결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존재한다고 믿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순수하고 맑았다. 이어서 어느 도시에 착륙한 그들은 금성인들이 모습을 보아왔는데, 롭상 람파의 말에 따르면 금성인의 기준으로 거기에는 얼굴이 해맑고 놀랍도록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 세계에서 못생기거나 추하게 생긴 것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것은 양쪽 다 무엇인가가 결여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마중 나온 금성의 대표자 일행과 인사를 나눈 그들은 금성의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식의 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에어카라는 승용물에 탑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승용물은 앞서 소개했던 벅 넬슨이나 웰라 로히와타, 에드워드 제임스 등이 보거나 설명했던 승용물체와 거의 비슷했다. 사실 롭상 람파의 금성 여행은 앞서 소개된 1950년대의 서구의 UFO 접촉자들보다도 훨씬 앞서 경험했던 사건이었다. 이것은 길이가 대략 30피트 정도의 승용물이었고 지면에서 2, 3인치 정도 위에 떠 있었다. 투명한 합성 수지로 된 한 부분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 내부가 훤히 보였다.
건장한 우주인과 그 대변인이 우리들과 함께 그것에 탑승했다. 우리는 매우 안락한 뒷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나자 그 승용물은 아무런 진동도 느낌도 없이 두려울 정도의 속도로 가속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주위의 건물들은 우리가 탄 승용물의 이동 속도로 인해 희미해졌고 분명히 나는 너무도 두려웠다. 그 승용물 안에는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고 이 기계는 우리를 싣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건장한 우주인이 나에게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형제여,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 기계는 먼 곳으로부터 원격 조종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목적지인 지식의 전당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환영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지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구의 미래, 즉 있음직한 가능성으로서의 지구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것은 인류가 자신에게 나아갈 진로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률이나 가능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요소인 것이며 인류가 그 가능성으로 잠재되고 있는 마음을 마무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식의 전당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적지인 지식의 전당에 도착한 그들은 금성이란 전체를 관리하는 통치자 집단인 장로들과 텔레파시 교신에 들어갔다. 수많은 대화를 나눈 후 마지막으로 그들 일행은 태고의 행성지구의 탄생에서부터 미래 3000년경까지의 모습을 놀랍게도 생생한 가상현실을 통해 입체 영상으로 시청한다. 그들은 복도에 이어진 길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 티베트인들은 완전한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멈춰 서고 말았다. 우리들 앞에 땅의 어둠과도 같은 절대적인 우주 공간이 암흑이 나타났고 그 속에 떠서 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성 지구였다. 우리는 푸른 회색의 대륙들과 갈색을 띤 작은 조각들, 녹색의 줄무늬와 흰 구름들을 보았다. 또 우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둥글게 확장되어 있는 엷은 남색 빛을 띤 대기권의 안개를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위대한 친구인 건장한 우주인이 나를 건드리며 티베트어로 조용히 속삭였다. 겁내지 마십시오, 형제여. 이것은 가상현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전당이며 지구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정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과학적이며 환상의 과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 역시도 환상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롭상 람파 일행이 체험한 것은 조지 아담스키가 우주선 안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다. 아담스키 역시 바로 눈앞에서 실제 그 현장 안에 있는 듯이 생생한 영상을 통해 금성의 모습을 보았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윽고 영상이 끝나자 그들은 지구에서 인도해 왔던 우주인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왜 지구를 감시해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검열되지 않은 사건들이 그냥 진행되도록 방치되었다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간 종족에서 그대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권력 집단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 UFO 우주인들이 모든 생각에 반대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세계로부터 온 UFO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형제들인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보아왔고 경험했으므로 당신들이 텔레파신적인 지식을 통해 다른 외계인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당신들은 어떤 결실 있는 영향력을 지구상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롭상 람파가 자신의 금성 여행 경험을 마무리 지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매우 인상적이다. 아마도 그와 같은 장엄한 우주적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정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과연 이 행성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며칠이었을 수도 있고 몇 주 동안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목격한 모습들이 화려한 장관에 의해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다. 금성인들은 자신의 고결함과 올바름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티베트인들이 남에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오로지 평화만을 원하고 있다. 마침내 우리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지구는 이제 우리들에게 값싸고 비싼 곳으로 보였고 금성과 영광의
방면에서 비교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희박해져 버렸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주선에 타고 히말라야의 숨겨진 골짜기로 되돌아왔다. 결코 다시는 그곳에 가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내가 이 경이로운 장관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우주에 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가?